예, 반갑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셨어요? 답안지는 제가 받아가지고서 검토를 잘 해왔어요. 그래서 절반가량 검토가 돼서 피드백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남았어요. 절반 정도 남아있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만 받고 제가 더 이상은 못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려면 어서 보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번 전체적인 이제 시험의 결과 추이에 대해서는요, 이거 끝나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해설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1번. 학교 안전사고 발생 사건에 대한 내용의 일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그랬어요. C 학생에 대해서 40% 3도 화상을 입었고요. 치료를 받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학생 C는 퇴원 후에 그리고 학생 A는 방호복, 안전모, 안전장갑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을 해서 손상을 입지 않았고, B는 전신 5% 1도 화상이에요. 그래서 5% 1도 화상이든 40% 3도 화상이든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급여다라고 한다면 요양급여에 해당이 된다. 이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대한 법에 근거한 명칭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입니다.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업시간 내내 키워드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고 혼돈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강조가 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0월에 8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임용 선발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부터 마지막 적중 특강을 했던 이유인 거죠. 올해는 기본 위주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던 것들 거의 사실은 10월부터는 스탑을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런 이유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명칭을 기억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잘 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의고사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의 그 명사, 키워드들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시험은 쉬웠는데 정답률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다. 어이없는 실수들이 한두 가지씩 있었던 것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거나 문제를 얼핏 잘못 봤거나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에 회독을 여러 번 하지 않았을 때, 특히 그리고 요번 중요하다라고 했던 모의고사, 특히 제가 이제 제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모의고사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작년과 다르게 또 감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내용을 잘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험을 치러봤던 거에서는 다시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쉬운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만 더 1, 2점 크잖아요. 3, 4점 정도가 되면 너무 아쉬운 거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요양급여와 장애급여가 뒤바뀐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 B와 C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다. 학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 또는 질병에서 이제 지급되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 학생 C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급여, 즉 퇴원 후에 간병이 필요 없는데 상당 기간 재활치료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재활에 관련된 내용은 장애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많았어요.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정답률은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자신은 없네요. 자, 1번은 그렇게 해서 A급이 아니었지만 C급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요양급여, 장애급여 각 1점씩이겠죠. 자, 2번 보건교사와 동료교사의 대화입니다. 피임기구에 대한 대화죠. 자, 이 2번의 문제에서는요, 보건교사가 장기적인 피임의 방법으로 피임기구를 자궁 안에 위치하도록 하여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밑줄 친 기역의 명칭을 쓰라 라고 또 그랬거든요. 그리고 밑줄 친 니은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의 피임의 기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보건교사 말씀이 호르몬이 나오는 피임 도구를 자궁 안에 위치하도록 하여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자궁경부 점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과하기 어렵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둘 다 이제 똑같이 이거 둘 다 똑같이 날개를 펴가지고서 피임기구를 장착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구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피임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IUD, 얘는 주로 미레나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기역에서는 착상 방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를 가지고서 무슨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응급 피임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미 72시간이 지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가능한 것들, 이미 수정을 했을 그 시간 안에 이미 그 시간 이후에 문제가 되는 피임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미 출제가 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임의 도구와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임의 도구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원리는 같지만 여기서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죠. 미레나. 이 미레나의 그 체중 증가나 여드름이나 또는 이런 그 유방 우열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칼리나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의료급여가 안 되니까 미레나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 호르몬의 영향, 이 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내막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점액 자체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런데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이게 나왔죠? 프로게스테론.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서 점액 자체를 끈적하게 만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비교가 확실하게 질문이 되었던 내용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번의 문제는 얘의 원리, 그리고 이들에 있어서의 사용하게 되는 이렇게 그죠? 활용 방법, 활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르지 않냐, 이런 활용이나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돼서 그 원리나 활용법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궁 내 장치라고 하는 것도, 자궁 내 장치는 얘도 기역도 해당이 되고 니은도 해당이 돼요. 그죠? 네, 그러나 기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정확한 답은
IUD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레나라고 답을 하신 분은 아쉽게도 니은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에서의 호르몬은 당연히 프로게스테론이겠죠. 구분이 확실히 되시죠? 어디까지가 답이다? 자궁내 장치다라고만 하신 분은 온점 1점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궁내 장치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IUD라고 추가를 하셨다면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IUD만 썼다? 맞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임이 아니어도 되나? 네, 이전에 응급 피임 도구라고 해가지고 임용 문제에서도 IUD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IUD가 정답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점, 1점씩. 자, 자궁내 장치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0.5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특징이죠. 점수 채점이 가능하다. 해가면서 채점해 가시면서 지금 이제 나아가셔야 합니다. 채점을 다시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죠. 자, 3번. 고등학교 교감과 신임보건교사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기억에서 해당하는 평가의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오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류에 관련해서는 모의고사 때 풀어보았던 문제이고 도구로서 체크리스트도 해보았던 내용인 거죠. 기억 교사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문들 평가 항목으로 배열하고 동료 교사가 각 항목의 유무를 표시하여 평가합니다. 제가 평가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평가 방법, 수행 평가에서 출제가 되면 체크리스트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서 체크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머릿속에 좀 돌았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니은, 평가 대상 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항목도 좋다라고 하는 오류에서 인상의 오류라고 하죠. 후광 효과라고도 하고 할로 효과라고도 하는데 교육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의고사도 풀어봤기 때문에 잘 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잘 하셨지만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답들이 있었어요. 아쉽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용어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1점, 1점, 2점. 자, 4번 A의 4번입니다. 다음에 심리검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임상 척도. 반사회성이 하나가 남았고 여성 남성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신 분들 꽤 계신데 남성성 여성성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참고하신 건 좋지만 우선 반사회성이라는 거 이 MMPI는요 임상 척도 타당도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척도 12개 뭐 타당도 척도 15개 뭐 이렇게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타당도의 척도 중에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고의고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경향을 찾기 위한 척도 이거를 그냥 라이라고 그러거든요. L 척도, 라이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직한의 반대말은 아니 부정직하다 이 말이 뭐예요? 그냥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 척도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였는데 허구 척도, 부인 척도. 근데 많이들 맞추긴 하셨어요. 그래서 4번에서 빵점은 많지 않습니다. 1점 정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30-40% 정도는 1점 이상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0% 안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부인 척도라고 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MMPI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MMPI를 꼭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4번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5번 사회불안과 수행불안에 대한 문제였죠. 병원에서 사회불안 장애로 진단을 받고 우리 사회불안 장애에 대해서 모의고사에서 몇 번 시험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그 사회 불안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긴장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련해서도 특히 반영, 출제가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봅시다. 사회 불안과 수행 불안에서의 문장을 찾아라. 그리고 순서대로 제시하라. 자, 순서대로 제시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에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안은 사람들 눈에 띄면 괜히 떨리고 불안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 눈에 띄면 사람들 속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회적 불안이 맞겠죠? 수행 불안은 이제 내가 행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찾으셔야죠. 자,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할 때 걱정돼서 몸이 굳어져 가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들이 수행 불안이다. 이렇게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찾을 수가 있었겠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으면 쉽게 다 찾을 수 있는 답인데 깊게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도 잘하고 지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돼요. 뭐 이런 것까지 수행 불안으로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만약에 한 문장이 아니라 두세 문장 그 안에 긴장되어서 실수할까봐 몸이 굳어져요 라고 표현을 했더라면 맞는 답도 있고 틀린 답도 플러스가 되었다. 어떻게 채점이 될지 모르죠. 지역별로 다를 텐데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일단 뭘까요? 부분 점수로 채점위원들이 의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채점을 쭉 해서 가거든요. 전체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면 본인이 맡은 답안을 채점을 해요. 같은 답을 채점을 해야지 기준에서 오류가 좀 나지 않겠죠. 신뢰도가 좀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답을 채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답안지를 봐서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어디까지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의논을 해서 다시 채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꽈락 없이 우리가 지금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800명이라고 하는 범위가 나타났고 각 지역별로 80명, 70명, 100명씩 이렇게 되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합격자 그것도 150%이기 때문에요. 합격자 수를 이렇게 맞추었을 때 만약에 너무 칼채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락을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더 완화시켜가지고 다시 채점을 하는. 그래서 한 채점은 적어도 3번은 채점을 해야 원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분들이 어떤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그 모집단의 수준에 따라 채점의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쓰셨는지 아쉬운 답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것들이 감점이라는 건 없으니까 채점이 더 가산이 되거나 아니면 뭐 부분 점수가 되거나 할 수 있겠죠. 저라면 부분 점수를 준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불안은 대부분 1점을 다 받으셨고 수행 불안에서는 대부분 잘 쓰셨는데 거기서 추가를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니은 또 이 의사소통 얘기를 들어보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답답하고 매우 속상한 것처럼 들리네요. 엄청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렇지 않아요? 이거? 너무 속상하네요. 이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용 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해주는 거. 그래서 반영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감정 반영, 속상해요. 이런 무조건 감정 반영이다. 제가 이 얘기까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정 반영인데 내용 반영으로 쓰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자, 반영 중에 감정 반영이에요. 이거 하나가 1점이고요. 개념을 서술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언어의 내용을 상담자가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담자의 언어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내담자의 언어가
상담자의 느낌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매우 정확한 답안이 돼요. 그런 의미로서 채점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개념은 내담자의 언어라는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 답을 잘 보고 상담자의 감정,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이제 1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영이라고 쓰신 분, 이거 뭐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온점은 아니잖아요. 역시 0.5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점이 되겠죠. 자, 부분 점수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막상 정확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그러나 범위가 많잖아. 원래는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합격 라인으로 할 것인가. 부분 점수를 받아 나가시기만 하셔도 합격 라인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대해 보세요. 6번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이거 뭐예요? 저희 모의고사에서 그죠? 제가 강조해 드렸죠. 엄마 모체의 호르몬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두 쓰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유가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마유, 미유 용어가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이 계셨다. 그 마유가 많이 썼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올해 이슈가 될 만한 것들 항상 모아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출제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항상 모의고사를 잘 보라고. 응? 그것만 다 맞아도 모의고사 나온 것만 맞아도 50점 넘겠더만. 그러면 뭐 합격이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자, 기억에 해당하는 평가의 명칭은 출생 후 1, 5분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0, 2점으로 배점해서 10점 만점으로 아기 상태를 평가하는 거. 앞과 스코어이죠? 앞과 점수. 틀린 사람 거의 없어요. 자, 문제는 니은의 명칭 마유하고 이것이 나타내는 이유를 서술해라 라는 문제에서 이 이유가 책에서도 강론서에서도요 모체의 성호르몬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또는 이제 모체의 그렇죠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덕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궁 내에 있을 때 모체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마구마구 태반의 분비가 태원 호르몬 때문에 태아의 유선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든 여아든 전부 다 유방우렬. 제 답에 모의고사의 답에 유방우렬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 이후에 분만 후에 모체의 성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신생아에게 뇌하수의 전엽에서 프롤락틴이 분비가 되면서 마유가 분비된다.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만은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했기 때문에 1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에서 분만 후에서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그리고 프롤락틴 이렇게 나누어서 점수를 주는 것이 1점. 가장 정확한 1점이 되는 것이고 저 같으면 아주 정확하게 써서 1점을 주겠다마는 많은 강론서에서 모체의 성호르몬 덕분입니다 라고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1점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있어요. 우선은 우리는 무조건 깎아야 되니까 뭐 0.5점 이렇게 배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책에 있는 대로 채점할 가능성도 매우 많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마유 1점입니다. 앞과 스코어 1점이고요. 그 다음에 포유반사이죠. 손가락으로 아기 입에 이렇게 뺨을 건드려서 원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사 나올 수 있다, 나온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사에 대한 거 강조하면서 문제도 풀어봤죠. 모의고사 문제를. 자, 7번. 2학년 학생과의 상담에서 자,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바이러스성 폐렴이니까 특별하게 약을 쓸 수 없어서 스테로이드를 쓰겠다. 프레드니손 이 스테로이드를 쓴다면 글루코콜티코이드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 우리가 아라키도닉 애시드 회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삼각형 그림 그려가지고서 자주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모의고사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하고 COX, COX2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양리에서 조금만 더 늘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라 생각은 하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용어가 기억날 리가 없는 용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해서 출제를 했어요. 문제는 쉬웠는데 답은 어려웠죠. 자, 그래서 7번 문제인 경우에서는 4분의 4점이면 합격 수준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대체적으로 50점이 넘는 분들은 4분의 3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60점 가까이 되시는, 60점이 넘으시는 분들이 4분의 3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마른 기침과 인지질 용해제, 아라키돈산, 그리고 저혈당, 저혈압 중에 4개 중에 이제 한 3개 정도는 맞췄다. 그 다음에 한 이제 50점 전후 정도에는 4분의 2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0점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4분의 1점 정도 맞았어요. 네.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자, 바이러스성 폐렴이라면 반복적인 마른 기침이에요. 왜냐하면 삼출액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혼돈이 되었다면 처음에는 마른 기침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삼출액이 많아져서 그렁그리는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1점 받을 수, 만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침의 양상이니까 삼출액의 양과 관련해서 이잖아요. 세균성 폐렴이 양이 많지, 바이럴 폐렴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폐렴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네, 눈치껏. 바이럴 폐렴이면 삼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균성 폐렴이 당연히 많지. 폐렴의 대부분은 세균성 폐렴이잖아요. 뉴모코커스, 코커스잖아. 근데 바이럴이라고 나왔어요.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출액의 양과 관련해서 삼출액 양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요. 적다 이거지. 적으면, 그런데 삼출액은 계속 나오잖아요. 자극이 되니까 계속 기침을 할 수밖에. 그래서 어쨌든 뭐 발작적인 기침 이건 아니에요. 발작적인 기침, 마른 기침이라고 쓰신 분이 계셨는데 발작적인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갑자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만성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적 마른 기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많겠죠. 맞겠지. 자, 1점입니다. 네, 틀리신 분 그러니까 40점에서 50점 사이는 많이 틀렸고 50점 이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다 맞으셨더라고요. 니은에 들어갈 효소의 명칭. 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염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의 작용을 억제하여서 프로스타글란딘과 뉴코트리엔의 전구 물질의 생성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전구 물질, 아라키도닉 애시드잖아요. 아라키돈산을 억제한다.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억제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인지질 용해제 밖에는 없어요. 정답이 COX가 아닌 거죠. COX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아라키도닉 애시드 밑으로 가야지. 제가 항상 삼각형을 이렇게 아라키도닉 산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COX1, COX2, COX1, 예, 프로스타 글란딘. 자, 이 작용을 끊었을 때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작용을 끊었을 때 프로스타글란딘이 점액 분비, 위액에 점액 분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작용이 안 되면서 이제 이걸 블로킹 시켰을 때,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었을 때 위 궤양에 문제가 나타난다. 엔세이드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얘기 많이 해서 많이들 맞추셨는데 정답을 이렇게 사이클로옥시제나제를 많이 쓰신 거죠. 아쉽게도. 그런데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죠. 예?
이거에 블러킹을 시키는, 이 자체를 블러킹 시키는 게 스테로이드, 즉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작용이죠. 제가 그 그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에 뭐가 작용을 했느냐, 어떤 물질이냐, 이거를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막에서 나오는 인지질 용해질, 기름에서 나오는 포스포 리파즈예요. 아쉽죠? 포스포 리파즈 A2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래도 쓰신 분들 있으세요. 기특하죠? 그래서 사이클로 옥시제나제 아닙니다. COX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틀려가지고 4분의 3점, 고득점자들도 4분의 3점, 그리고 4분의 2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물질입니다. 자, 전구 물질,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 전구 물질이 뭐예요? 아라키도닌 애시드, 아라키돈산이죠. 자, 그래서 아라키돈산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글루코콜티코이드 호르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용량으로 투여하다가 스테로이드를 엄청 맞다가 딱 중단을 했을 때, 폭발적으로, 근데 뭐 부신 위기다라고까지는 좀 너무 어마하지 않을까. 에디슨 위기까지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어서 글루코콜티코이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신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간 거지. 그래서 고용량으로 먹다가 갑자기 투여하게 되면 부신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혈당이 고혈당이잖아요. 고혈당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저혈당과 저혈압을 겪을 수 있다. 저혈량이죠. 혈관 수축이 제대로 되질 않으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압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게 말초 수축을 해가지고 혈당 엄청 올리잖아요. 특히 글루코콜티코이드는 당 대사 작용을 세 개를 다 하죠. 단백, 지방 다 하니까 이게 안 되면 혈당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혈당과 혈압 뚝 이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리을의 이유라고 했어. 위험하다. 부신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부신의 기능이 떨어진다. 뭐 에디슨 위기라고 썼다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지만 부연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나는 위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되면 1점. 이것도 의미 중심으로 채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합격 수준이다 하면 적어도 1점, 2점 이상은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도 COX는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한 번 더 출제가 되죠. 뒤에 가서 엔세이드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COX2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 하나를 더 추가해 놨어요. COX2의 작용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COX1에서의 문제였던 프로스타글란딘, 이거 아세토아미노펜이죠. 타이레놀, 요거 이제 COX1은 그대로 두고 2만 블러킹을 시키다 보니 프로스타글란딘은 그대로 나오고 위궤양은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한 번 더 출제가 된 겁니다. 이 회로 맨날 그리던 이 회로 그 얘기예요. 아쉽죠? 7번. 자, 8번 갑니다. 가족입니다. 학생 이 가족 문제 아니에요. 9번이 가족. 자간전증. 우리 이 문제. 모의고사 제일 마지막에 11월 마지막에 제가
내드리면서 자간증이 나온다면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프 증후군 맞추신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나 아쉽게도 헬프를 LLP가 아니라 LP로 해가지고 진짜 헬프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었고 또 PP 2개를 쓰신 분도 아쉬웠고요.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한글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글로 헬프라고 쓰신 분은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자간전증에서 밑줄친 니은으로 진행되었음을 이라고 했어요. 자간증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 징후. 아니 자간증이라며 그럼 자간전증이면은 머리도 아파오다가 배도 아파오다가 이러다가 자간증 됐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발작밖에 더 있나? 그럼 왜 자간전증의 증상들을 그렇게 열심히 적으셨는 분들이 계셨는지 아쉽죠? 경련과 발작 단순하게 문제를 보았더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본인들의 심정이 더 속상하겠지 뭐. 내가 모의고사에서 안 낸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도 마지막에 문제를 내준 건데. 자, 그리고 방의 조명을 밝게 해줘야겠어요 라고 했는 게 틀렸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2점이나 됩니다. 2점이에요. 2점. 어떤 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유를 서술하세요. 잘못 이해한 부분 하나와 그죠? 이유를 서술하세요. 잘못 이해한 거 조명을 밝게 해주면 이게 광감인성 있죠. 자극이 되어서 경련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둡게 해줘야 된다. 경련할 수 있으니 어둡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시각적인 자극이라 해도 되고 광감인석이라 해도 되고 근데 뭐 혈압을 왜 올립니까? 경련 발작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아쉽다. 자, 밝은 조명은 경련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1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지? 1점.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9번. 학생의 가족을 사정을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엄청 강조했잖아요. 속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출가하면 무조건 진숙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내 목소리가 들렸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출가했어요. 그죠? 예, 나갔습니다. 결혼을 했죠. 25 일찍도 결혼을 했어 아들이. 자, 이러면 18세 청소년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진숙이 이걸 청소년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 거의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가족에게 해당하는 발달 단계의 명칭을 쓰고 그 이유는 출가했기 때문이죠. 분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가족 사정의 도구는 사회 지지도. 다 잘 쓰셨어요. 그리고 그림 2에 해당하는 학생의 형의 관계에 친구하고의 관계를 순서대로 밀착도가 하나는 보통이 하나는 친밀한데 또는 그냥 소원하다 친밀감이 약한 관계는 한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이에요. 그래서 친밀감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친밀감이 좋다 두 줄은 친밀감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친밀감이 있다 그러나 약하다 이렇게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이 좋다는 건 한 줄로 좋고 두 줄은 너무 좋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밀착도 또는 지지도를 보통 친밀 이렇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자 1번이 2점이죠. 그렇죠. 2점. 발달 단계의 명칭 진숙이 1점 그 이유 1점 2점입니다. 그리고 사정도구 1점 그리고 친밀도에 대해서는 하나씩 0.5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줄을 친밀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런 경우는 0.5점만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4분의 3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합격 라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4분의 3.5 대부분 다 4분의 3.5였어요. 10번 기여 위험률 계산 잘못하고 또는 폭로군에서의 발생률 중에 해야 되는데 비폭로군 중에 발생률 하신 분도 계셨고
뭐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잘 표현이 됐고요. 계산 잘 하셨는데 산출값의 의미가 그렇죠. 산출값의 의미도 잘 표현을 하셨지. 조금 아쉬웠지만 뭐 너무나 그렇게 정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기여위험 백분율, 속성을 가진 집단에서의 발생률 중에 귀속위험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로 표현을 했나요? 담배로 표현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죠? 담배 피는 폐암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진짜 담배 때문에 기여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럼 여기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이잖아요. 그죠? 감염병이 발생을 했는데,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위험 요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감염병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이 코로나라고 했을 때 코로나 100명이에요. 100명. 신종 인플루엔자 합시다. 인플루엔자 나왔으니까 신종 인플루엔자 100명 중에서 진짜 마스크 쓰지 않았을 때 몇 명이 기여가 됐느냐 직접. 그러면 100명 중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마스크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비교를 해봐서 쓰지 않았을 때를 빼서 귀속 위험도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귀속 위험도가 얼마만큼이냐 해보면 80%이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100명 중에 80명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 가지고 걸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위험 요인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기여하는 율이 80%, 마스크만 쓴다면 80%가 예방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계산하면 80% 산출값의 의미는 위험 요인의 노출이 80%의 기여가 되었다 이건 거지요. 즉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의 80%가 위험 요인의 노출로 발생되었다. 또는 위험 요인을 예방할 수 있다면 신종 인플루엔자를 80%를 막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중에서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그렇게 열심히 쓰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마스크를 썼을 때, 둘 다 마스크를 썼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70%까지는 막을 수가 있다라고 나온 게 기여 위험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여 위험 분율 산출값을 쓰고 1점. 여기에서 과정이 맞고 답이 맞아야 되겠죠. 0.5, 0.5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산출값만 쓰더라도 100점, 1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산출값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위험 요인이 80% 기여를 했다. 질병의 감염에 80% 기여를 했다. 이런 의미 채점입니다.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값 1점이고요. 의미 1점입니다. 의미로서 채점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근거해서 기업과 니은 신종 인플루엔자 자, 몇 군? 1급 즉시 유행 즉시 신고 보고 격리하죠. 자, 그러므로 발생 또는 유행 즉시가 되는 거고요. 신고 보고할 때 신고는 보건소장에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보건소라고 쓰신 분도 맞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채점해 주십시오. 1점, 1점. 4분의 4점이었으면 좋겠지만 4분의 2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11번. 정신분석. 자, 이번에 정신분석 치료에서부터 치료법 모형, 치료 모형 꼭 나올 거니까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 출제됐죠? 모의고사에서 연습했던 자유현상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에서 추구하는 원칙의 명칭을 쓸 것. 명칭 쓰라 했으니까 쾌락의 원칙이겠죠. 그리고 니은 원칙. 자, 이드는 출생 시부터 존재하고 이런 충동, 본능, 반사, 욕구의 원천이며 본능 충족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아는 모든 정신 현상을 총괄하고 주관적인 경험이나 기억의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고 성장 과정에서 자아 강도가 커지면서
이 현실 원칙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해서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 으로 그래서 에고가 강하신 분들은 현실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사는 게 괴롭잖아요. 에? 기쁨이 많다? 아니니까 맨날 감사 인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죠? 칭찬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칭찬하라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나 칭찬을 하고 나면 어때요? 서로 좋잖아요. 감사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좋지. 그렇게 조절하는 건 쾌락의 원칙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무 이상적인 망상에만 환상적인 생각에만 머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맨날 술 먹잖아요. 현실을 잊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쾌락의 원칙이죠. 본능에 앞서서. 예,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늘 판단하고 또 이겨나가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겪고 두려움이 있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무의식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거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본능의 욕구에 취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호르몬 조절 잘 하셔야 되죠. 세로토닌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도파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독 현상으로 또 괴로울 수 있죠. 그래서 뭐 중독, 이 도파민 나오는 거 게임, 도박, 또는 성적인 어떤 본능 막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물 복용도 뭐 도파민에 작용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쾌락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현실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쾌락의 원칙으로 가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 니은의 명칭 현실 원칙이고요. 그 개념은 현실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지하는, 그죠? 인지하는 외부 상황, 외부 세계, 나를 제외한 외부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치료가 아니라 의미로서 채점이 돼야 되는 거죠. 쾌락의 원칙, 현실 1점, 의미 1점. 자, 디귿입니다. 정신분석 치료를 할 때 어떤 의식적인 점검, 검열 없이 떠오르는 대로, 느낌대로 그대로 언어화한다.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자유현상과 꿈분석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유현상이죠. 1점입니다. 예, 문제 없이 잘 쓰셨고 이것도 4분의 2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12번. 자, A형 이제 마무리가 가는데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12번. 제가 작년에 낸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예요. 이거를 원래 한 번 더 그냥 똑같이 냈더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자, 그리고 전파 과정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2번 출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파 경로별 주의 중에서 기억의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주의 명칭을 써라 그랬습니다.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결핵과 홍역이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 기억의 전파는 무슨 전파냐? 비말이냐? 접촉이냐? 공기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면, 접촉 감염은 네, 직접 접촉, 간접 접촉들이죠. 주로 이제 바이러스, 세균이나 아니면 이제 농가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대상 포진, 몸, 기생충, 특히 접촉이잖아요. 이런 것들. 접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농가진이야 뭐 내 몸에서 내 몸으로도 접촉이 돼서 전달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났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공기 감염은 제가 결핵이 대표적인 공기 감염이라고 얘기했고 수두가 대표적인 공기 감염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가벼우니까 비말이 말라가지고 그거 생각나시죠? 비말이만큼 비말이 마르면은 작아져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들어가면 끝장인데 코로나는 무슨 감염이라고 그랬어요?
비말 감염이어가지고서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지 않고 1m 이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 그나마 다행이다. 사스가 그렇고 코로나가 그렇고 그래서 이 비말을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홍역이나 결핵이 나왔는데 홍역은 모른다 쳐도 결핵은 이들과 달라서 공기 중에 떠돌고 다니니까 엄청나게 전파 속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한 게 저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비말로 쓰신 분들 너무 아쉽더라는 거죠. 공기 감염이라고 공기 전파라고 쓰신 분들 많았어요. 근데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 거지. 비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말만으로 감염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기와 비말은 차이가 있고 그 구분을 하셔야 된다 라고 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1의 감염 회로를 적용할 때 니은은 감염원과 어떤 요소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인가. 제가 그 질병의 전파 과정 6단계, 6단계, 감염병의 전파 과정 6단계. 그 하나의 고리만 끊는다 하더라도 감염은 끊어진다라고 했고,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다루었죠. 특히 제가 전파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쓰라라는 문제를 또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해드렸어요. 그것만 따로, 전파 과정도 따로, 6단계 중에서도 전파 과정만 또 따로 한 번 더 출제를 했어요. 그랬더라면 그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죠? 그래서 답안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분분한데 원래 문제는 그래서 암기 아니에요. 이해 위주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는 하셨지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 분들은 50점 이상씩은 다 받으셨고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 중에 무엇을 초이스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했던 분들은 그 이하의 점수가 됐어요. 그래서 50점 이상이면 확실하게 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하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감염원과 어떤 요소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었나 니은이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은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죠. 그 그림 회로에서 제가 해설해서 그림 그려놨어요.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력을 높이는 거. 그래서 예방접종은 어디에 해당해요?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소하고의 고리를 끄는 것인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성 요소만 제시하면 돼요. 뭐라고? 숙주라고만 해도 1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유도 쓰라고 했었으면 됐었는데 간단하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숙주, 신숙주입니다. 그래서 숙주만 써도 1점은 받을 수 있어요. 기억은 공기죠. 공기만 써도 1점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그림 1의 감염 회로에서 디귿의 감염원, 디귿은 감염원과 어떤 요소하고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인지. 소독과 멸균이라고 했었으면 저장소, 병원소죠. 그런데 손 소독제, 비누로 손을 자주 씻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예방접종도 받고 손 씻기. 손 씻기는 개인위생에 해당이 되죠. 개인위생이에요. 멸균은 환경위생, 멸균 소독이다 라고 한다면은 병원소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었겠죠. 병원소나 아니면 멸균 소독, 이것도 뭐 환경위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손 씻기가 기본간호학 책들에 보면 병원체와 저장소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병원소에 대한 관리로서도 손 씻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때의 손 씻기는 수술실에 가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손 씻는 멸균, 소독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기서 비누로 손을 자주 씻습니다잖아요. 개인위생이에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전파 과정을
전파 과정, 전파 형태, 전파 경로, 전파 방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파 과정하고의 연결고리를 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혼돈될 수 있어. 혼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틀렸으니까 정확하게 감염 과정, 전파 과정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아주 쉽게 봤는데 생각보다 그 개인위생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4분의 3점 제일 많은 점수예요. 4분의 4점 좀 드물었습니다. 멸균이라고 하는 거, 자, 멸균과 소독과 방부의 차이, 요거 이제 키워드 정리하면서 해드린 거죠. 멸균은 모든 생물을 전부 사멸하는 거,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을 파괴하는 거, 아포를 제외하고 감염력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하라 라고도 하지 않았고, 멸균 제일 쉬운 거 다 박멸하는 거 뭐 이게 나와서 많이들 맞춘 것 같아요. 자, 모든 미생물을 삭제하는 거죠. 사멸시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A타입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뭐 40점 만점이니까 20점 이상씩은 되셔야 하시겠죠. 25점 이상이었으면 더 바람직할 텐데 20점에서 25점 사이가 많았겠죠? A타입에서 20에서 25 제일 많겠죠? 25점 이상이면 제일 좋겠지? 자, 그다음 B 들어갑니다. 자, 1번. 기억, 니은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장애의 명칭이라고 해서 이것도 모의고사 했어, 그죠? 그래서 뭐 뚜레장애다, 틱장애다 틀린 사람이 걸려 없는데 문제는 기억은 틱이고 니은은 뚜렛이다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쉽지 않아? 실수하신 거죠? 그리고 기억에서 운동틱이라고 쓰신 분은 운동틱 니은에서 설명하는 건 확실히 틱만 해당이 되니까요. 운동틱은 운동틱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틱이다라고 쓰신 분은 0.5점 부분 점수 받으실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기억 니은 틱장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디귿.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그래서 기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욕설을 반복하더라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뚜렛이다라고 한 거, 뚜렛에 대한 거 제가 사례까지 모의고사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틀린 사람 별로 없었어요.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2번 충수염,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제가 딱 찍어서 그 몇 번이 포인트를 위치를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통증은 우측 하복부다라고 해서 우측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맥버니 점으로 국한되었을 때 질문은 기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활용되는 뼈의 명칭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뼈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이라는 말이 없어도 뭐 이렇게 전장골릉, 이 뼈잖아, 이 뼈, 그죠? 이렇게 된 뼈, 골반뼈. 그래서 능이라고 쓰시든지 극이라고 쓰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골극 또는 전장골릉 또는 오른 장골극, 뭐 엉덩이 뼈 가시 뭐 다 괜찮습니다. 자, 뼈의 명칭에 중점을 두시고 뼈가 맞으면 1점. 자, 두 번째 문제. 니은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변완화제나 관장 위험하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지는 해주고 네 가지는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해줄 거 4개, 해주지 말아야 될 거 4개. 해주지 말아야 될 거 4개 중에서 그 위험이 무엇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위험이 다 뭐였어요? 그렇죠. 천공의 위험이 있고 복막염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천공 점수 맞습니다. 복막염
봤습니다. 다 괜찮아요. 2점. 그러니까 B형의 기입형은 아주 만만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3번 갑니다. 자, 2형. 올해 정신과에서 출제될 가장 가능한 장애가 제가 양극성 장애다 라고 했고 약물 나올 거다 했는데 엉뚱한 약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증사파 꼭 외우시라고 했죠. 조증사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니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풀어본 문제고 제가 그 중에서도 찍어가지고서 사파가 나올 수 있고 약물이 나올 거다라고는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에서도 풀어봤던 1형과 2형. 그러나 질문은 어려웠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자, 양극성 장애가 1형에 비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조증사파가 두드러지지 않아서예요. 조증사파라고 빨리 발견되지 않아서, 조증이라고 빨리 진단되지 않아서, 조증사파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다 맞습니다. 그 이유 1점. 그리고 가장 심각한 위험은 자살이죠. 자살률이 높습니다. 1형 장애에 비해서 자살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양극성 2를 가진 대상자들은 많은 시간을 우울 상태로 많이 지내면서 또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 성공률이 가장 높은 케이스가 양극성 장애 2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조증사파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진단이 늦어진다. 1점. 우울로 인한 자살이라고 하는 거 1점. 니은에 해당하는 증상. 평소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들뜨고 평소보다 말이 많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뭐예요? 조증사파 중에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DSM-5에 근거하여 제시하라 그랬잖아요. 니은에 해당하는 증상을 쓰라. DSM-5에서 진단명 쓰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조증사파를 쓰라는 거지. 뭐예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는 있으니까 말이 많고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똑같아요. 계속해서 말을 함. 끊기 어렵다 이거죠. 말을 끊기 어렵다. 예, 말을 끊기 어렵다. 이를 이제 pressure to speec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압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도 좋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예, 계속해서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또는 말을 끊기가 어렵다. 다 좋습니다. 조증사파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약물 중에 저조한 기분에 작용을 해서 정기적인 혈중 농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한 경영제의 일반명을 쓰라 그랬어요. 화나죠. 네. 답은 뭐 라모트리진인데 제일 쓰지 않는 약물이고 18세 미만에서는 대상이 되지도 않는 약물이고